안녕하십니까, 에듀피디 김동재입니다. 자, 이제 저희 이번 시간부터는 실전 모의고사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해서 이론이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출 예상 문제들, 실정 예상 문제들 풀어봤었고요. 이제 정말로 딱 50문제 딱 추려서 한 실전 모의고사 2회분 남았죠. 그죠? 여러분들 이미 문제를 다 풀어보신 다음에 요 강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모의고사 출력할 수 있게 드린 파일에는 아마도 답이 안 달려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강의 들으시면서 채점해 보시고 모르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소방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우리 너무나 쉽죠? 소방기본법 용어의 정의에 나왔던 겁니다. 그죠? 자, 소방대에는 뭐가 있었나요? 첫 번째 소방공무원이 있었고요. 두 번째 의용소방대원이 있었고요. 세 번째 의무소방원이 있었죠. 자, 오답으로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자체 소방대원 또는 자위 소방대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친구들은 우리 소방대에 해당되지 않아요. 자위 소방대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우리 건물 안에서 내가 지정하는 사람들 있죠. 그죠? 같이 초기 소화 또는 초동 대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직한 소방안전관리자가 조직한 그거를 자위 소방대라고 했고요. 자체 소방대는 뭐냐면은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어떤 큰 위험물 제조소 등에는 우리가 그 안에 자체 소방대원과 화학 소방 자동차를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나오는 거다 해당이 되지 않는다. 답은 3번. 쉬운 문제죠. 자, 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피난층 나왔네요. 피난층.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 지상으로 곧장 갈 수 있는 출입구를 포함한 층이다. 맞죠? 피난처. 내가 피난할 수 있는 층이다. 맞죠? 한 층에 피난층이 2개 이상일 수도 있다. 라고, 얘도 맞는 얘기네요. 만약에 경사진 언덕에 있는 경우에 이렇게 있을 때, 자, 여기가 2층이고 여기가 1층이다 하면은 2층도 바로 나갈 수 있는 피난층이 될 것이고요. 1층도 밖으로 바로 나갈 수 있는 피난층이 되겠죠. 그렇죠? 2개 이상일 수 있다. 맞는 얘기고요. 화재 발생 시 피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층이다. 맞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화재가 나면 어디로 대피해야 돼요? 밖으로, 옥외로 대피해야 됩니다. 옥외 대피가 힘들 경우 계단실을 통해 내려오는데 연기가 밑으로부터 올라와. 그럴 경우에 어디에요? 옥상으로 갈 수도 있죠. 하지만 가장 우선돼야 될 건 뭐예요? 지상층, 밖으로 나가야 돼요. 밖으로. 피난층을 통해서 옥외로 나가야 된다. 건물의 1층만 피난층으로 지정할 수 있다. 얘가 틀렸네요. 다른 층도 가능하다 했습니다. 답은 4번. 자, 무창층 얘기 나왔습니다. 없을 무, 창이 없는 층이다. 됐죠?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네요. 우리 무창층 하면 창이 없는 게 아니라 뭐였어요? 피난하기 아주 좋은 계구부, 5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계구부가 자, 해당 층 바닥 면적의 얼마 이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을 우리가 무창층이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무창층은 지상층에만 해당된다. 지하층은 해당하지 않는다. 됐죠? 자, 지하층을 포함하여 계구부의 면적 총합이 해당 층 바닥 면적의 30분의 1 이하인 층이다. 뭐가 틀렸어요? 지상층 중이라고 했었죠. 틀렸고요. 계구부의 크기는 지름이 몇? 50cm 이하인 원이 내접할 수 있어야 된다. 자, 내접도 맞고요. 원도 맞는데 지름이 50cm 이상이어야겠죠. 이상. 더 커야겠죠. 그래야 사람이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요. 계구부의 하단은 바닥으로부터 1.2m 이내의 높이에 위치하여야 한다. 만약에 계구부 나갈 수 있는 창이 있어요. 소방대가 나를 구하러 왔어. 그죠? 그럼 거기 기어서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 바닥으로부터 계구부 하단까지가 1.2m 이내의 높이에 위치해야 내가 쉽게 넘어갈 수 있다. 이 얘기죠. 얘가 옳은 얘기네요. 그쵸? 계구부는 쉽게 부서지지 않도록 이중 접합 유리로 제작한 창으로 막아야 한다. 피난을 위해서 말도 안 되죠. 계구부는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였었나요? 계구부는 창살 같은 걸로 막아두면 안 된다.
라고 했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4번. 특정 소방 대상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 자, 지하층을 제외한 50층 이상의 아파트래요. 아파트는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다. 맞아요. 우리가 아파트인 경우는 어땠어요? 지하를 제외한 거죠. 제외하고요. 만약에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고 하면은 지하층을 포함하는 거였죠. 자, 우리가 50층 이상인 아파트, 그다음에 높이가 얼마? 200m 이상인 거. 그런 아파트, 지하층을 제외한 경우. 맞아요. 이게 특급 맞습니다. 맞죠? 자, 자동화재 탐지 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면 최소 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다. 자, 상급이 뭐였어요? 상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 자동화재 탐지 설비가 설치된 대상물이었죠. 자동화재 탐지 설비밖에 없는 거야. 자, 그런 경우 최소 3급이죠. 얘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 그쵸? 만약에 그 이외에 다른 게 옥내 소화전까지 있다. 그럼 최소 2급이죠. 맞죠? 지하를 제외한 11층 이상의 아파트는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다 라고 나왔네요. 자, 아파트가 아니죠. 지하층을 포함한 11층 이상인 것은 우리가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라고 했고요. 지하층을 제외한 아파트는 1급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30층 이상이거나 또는 120m 이상인 아파트여야 했죠. 그래서 얘가 틀렸습니다. 됐습니까?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면 최소 2급 이상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다. 맞죠? 스프링클러 있으면 최소 2급 이상 맞습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만 설치되어 있으면 3급 이상, 그죠? 뭐 스프링클러 또는 옥내 소화전 이런 거 설치되어 있으면 최소 2급 이상이다. 답은 옳지 않은 거 3번 보시면 되겠네요. 자, 1300세대 아파트에는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최소 몇 명 이상 해야 되냐? 자, 세대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 명 하고 그다음 어떻게 됐어요?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한 명씩 추가된다 그랬죠? 그죠? 300세대 초과마다 1300이니까 한번 그거 해볼까요? 자, 여기가 3, 6, 9, 12, 15 했네요. 처음에 300세대까지 한 명, 300세 초과되니까 또 한 명, 또 한 명, 1300이니까 어디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겠네. 그러니까 몇 명이야? 하나, 둘, 셋, 넷. 몇 명? 4명이 되겠네요. 4명.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6번입니다. 소방시설 자체 점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체 점검, 우리 작동 기능 점검, 종합 정밀 점검 이런 것들이었죠. 점검 결과는 10일 내로 제출해야 하며 2년간 기록을 자체 보관해야 된다. 2년간 기록 자체 보관 맞습니다. 하지만 며칠 내로 제출해야 돼요? 7일 내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되죠. 틀렸다. 작동 기능 점검은 사용 승인일과 같은 날까지 실시해야 한다. 자, 언뜻 보면 맞을 수도 있는데 얘는 뭐예요? 같은 날이 아니라 같은 달이죠. 달. 그 달. 사용 승인일이 속한 달까지 실시해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종합정밀 점검은 건축 허가일이 속한 달에 실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리는 건축 허가일 기준이 아니고 뭐예요? 사용 승인일 기준이죠. 자, 작동 기능 점검이든 종합 정밀 점검이든 사용 승인일 기준이다. 4번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작동 기능 점검을 실시하지 않는다. 얘가 맞는 얘기네요. 자,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종합만 2번 해요. 종합 정밀 점검만 2번 합니다. 일단은 사용 승인일이 속한 달에 종합 정밀 점검 한 번 하고 6개월 있다가 또 그 달에 종합 정밀 점검 또 한 번 하죠. 종합만 2번 합니다. 작동 기능 점검을 실시하지 않는다. 얘가 맞네요. 답은 4번. 7번입니다. 건축 허가 등의 동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회신 동의의 통보는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경우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자, 일반적으로 동의 회신은 얼마예요? 5일이고요. 그렇죠? 특급인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건축 허가 등의 동의권자는 소방본부장, 서장. 맞네요. 본부장, 서장이 그렇죠?
동의를 해줘야지만 우리가 건축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거죠. 보완이 필요한 경우는 4일 이내. 얘도 맞는 얘기고요. 허가관청에서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7일 이내 통보하여야 한다. 자, 누가 동의해줬어요? 동의는 누가 해줬냐면 소방본부장 서장이 해줬고요. 허가관청이 시도지사예요. 맞아요? 맞습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시도지사가 아니라 소방본부장 서장에게 7일 이내에 통보해줘야 된다. 얘가 맞네요. 얘가 틀렸네요. 그렇죠? 답은 4번입니다. 되셨나요? 요것만 딱 바꿨는데 우리는 계속 숫자에만 치중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누구한테 통보를 해주는지까지는 헷갈릴 수 있어요.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동의하는 사람 누구예요? 동의해주는 사람 소방본부장 서장이에요. 누가 요청해요? 허가관청에서 요청해요. 이 허가관청이 시도지사, 구청장 이런 사람들이겠죠. 자, 이해되셨죠? 8번 소방안전원의 업무 및 설립 목적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네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행정기관 등에서 위탁한 업무는 소방안전원의 업무와 무관하다. 땡. 뭐예요? 위탁한 업무들 한다고 했었죠. 위탁한 업무들 수행합니다. 대국민 홍보를 위해 간행물을 발간한다. 그렇죠. 대국민 홍보를 위해 뭐 화재 예방 포스터도 발간하고요. 간행물, 그죠? 우리 봄호, 여름호, 가을호, 겨울호 이렇게 해서 간행물도 책자도 발간하고 있어요. 얘가 맞네요. 소방기술 및 소방제품의 인증 업무를 담당하는 인증 업무 여기 없어요. 그렇죠? 인증 업무 없습니다. 인증 업무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안전원 그 교재에 시험 범위에는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인증 업무 없다. 자, 소방 종사자의 기술을 평가하고 소방 기술 아이디어를 취합한다. 이런 얘기도 없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9번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입니다. 업무 대행. 옳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소방안전관리자가 내가 선임이 됐지만 그죠? 내가 업무를 잘할 수 없으니 자, 소방시설 관리업체한테 뭘 맡기는 거예요? 업무 대행을 맡기는 겁니다.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업무 대행을 맡은 자를 감독할 수 있다. 그쵸?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 선임했어요. 선임한 다음에 업무 대행을 맡겼습니다. 그 사람을 감독적 직위에 있는 자를 이제 선임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뭘 관리하는지 우리가 확인해 줘야 되니까. 그쵸? 1번 맞는 얘기입니다. 답은 1번이에요. 밑에 거 보겠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의 모든 업무는 소방시설 관리업에 등록한 자가 대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모든 업무가 해당하는 게 아니었죠. 소방계획 작성, 소방훈련, 뭐 피난계획 이런 것들 전부 다 소방안전관리자가 해야 될 업무고요. 모든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등록 대행한 자가 대행할 수 있는 업무가 두 가지 있었어요. 하나가 뭐였어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방화시설 등에 대한 유지관리 그거 하나 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가 뭐였나요? 소방시설 또는 그 밖의 소방 관련된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 그 두 가지에 대해서만 대행할 수 있었죠. 모든 업무 X. 됐나요? 특급 소방안전관리자는 특급 소방 대상물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말도 안 되죠. 그래도 누구만 할 수 있어서요? 소방시설 관리업에 등록한 자만 대행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특급 소방안전관리자는 특급 소방 대상물에 선임할 수 있는 거죠. 소방안전관리자로 대행할 수는 없습니다. 연면적 2만 제곱미터의 특정 소방 대상물은 업무 대상이 가능하도록 대통령으로 지정한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다. 아니죠.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기본적으로 2급, 3급이었고요. 맞나요? 자, 1급 중에서 어떻게 했어요? 15,000 제곱미터 미만이면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거 그런 것들 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1급은 제한적으로 들어가고 2급, 3급은 다 할 수 있었다. 특급은 당연히 안 된다. 그래서 됐습니다. 10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특정 소방 대상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볼게요. 지하를 포함했다. 30층 이상의 특정 소방 대상물은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다. 맞아요. 지하 포함 30층 이상 특정 소방 대상물 특급. 이게 맞네요. 그죠? 만약에 지하를 제외한 50층 이상인 아파트라고 하면 그게 또 특급이겠죠. 맞죠? 지하를 제외한 30층 이상의 아파트. 지하를 제외한 30층 이상의 아파트는 1급. 맞네요.
맞죠? 지하 제외한 거 30층 이상 맞고요. 옥내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으면 최소 2급이다. 그쵸? 옥내든 스프링클러든 뭐 이런 것도 설치되어 있으면 최소 2급이고 자탄만 자동화 자탄 삼지 설비만 설치되어 있으면 최소 3급이었고요. 자, 국보 보물인 목조 건축물은 몇 급이에요? 3급이 아니라 여기는 2급이죠. 2급. 자, 2급인 애들 뭐 있었나요? 요런 국보 보물로 지정된 목조 건축물, 뭐 지하구 이런 것들이 다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었죠. 옳지 않은 것은 답은 4번. 자, 공동 소방안전 관리를 해야 하는 대상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자, 공동 소방안전 관리하면 우리 딱 나와야 돼요. 우리 어떻게 외웠어요? 고지복을 얼마에 판다 그랬어? 5,000원에 판매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고층 건축물인데 얼마? 11층 이상. 그렇죠? 11층 이상인 거였고요. 지는 뭐였어요? 지하가였고요. 복은 뭐였습니까? 복합 건축물로서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것 됐죠. 그다음에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입니다. 자, 뭐가 틀렸을까요? 답은 3번이죠. 3번. 뭐예요? 지하층을 포함이 아니라 지하층을 제외한 실제로 지면으로부터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이거 고층 건축물 이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틀린 거. 단독 경보용 감지기와 소화기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지정된 소방 대상물의 형태를 알맞게 짝지어진 것은 자, 뭐였나요? 단독주택, 그다음에 공동주택 중 아파트 기숙사를 제외한 거죠. 원래는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기숙사를 제외한 일반적인 다세대 주택 같은 공동주택에는 아무런 소방시설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화재가 나면은 너무나 피해가 크니까 거기에도 우리가 자, 요런 애들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어떻게 된 거예요? 법이 개정된 거죠. 그래서 단독경보용 감지기 배터리만 들어가서 혼자서 화재 감지하고 삑삑삑 그 방에서만 울려줄 수 있는 그런 감지기, 그다음에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된다. 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것들이죠. 13번입니다. 층수가 얼마래요? 15층인 아파트래요. 아파트. 얘 13층인 경우 바닥 면적 얼마 이내마다 방화구획해야 되는가? 자, 방화구획 문제 나왔네요. 방화구획은 기본이 10층이야. 1000이었지만 만약에 11층이 넘어가면 어떻게 했어요? 얘가 200으로 급격하게 줄었죠. 맞아요? 맞죠? 자, 200이었는데 여기에 만약에 11층 이상인데 뭐예요? 내장재가 불연재로 마감되어 있으면 여기를 500까지 완화해 줬고요. 만약에 자동식 소화 설비 같은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얘의 기준 면적의 3배씩을 해줬죠. 그래서 600이 될 거고요. 얘는 1500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답이 뭘까요? 답은 13층이니까 11층 이상이니까 이쪽으로 갈 거고요. 자, 내장재 불연재로 마감됐으니까 500일 거고요. 스프링클러 설치됐으니까 3배에서 1500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등유를 기준으로 발화점, 연소점, 인하점 중 온도가 낮은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자, 우리 온도 외울 필요 없죠. 그냥 이거 보면 바로 나오죠. 가장 낮은 게 뭐예요? 인하점, 그 다음이 연소점, 가장 높은 게 발화점이죠. 그래서 이게 되겠네요. 자, 인하점은 뭐예요? 내가 불꽃을 댔을 때 불이 붙을 수 있는 최저 온도를 이야기하고요. 발화점은 스스로 불이 붙을 수 있는 온도, 최저 온도를 얘기하고 발화점, 착화점 같은 이야기였고요. 연소점은 뭐예요? 연소점은 불이 붙은 상태로 5초 이상 지속될 수 있는 그 온도를 우리가 연소점이라고 하는데 보통 인하점보다 몇 도 높았다? 5에서 10도가 높았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5번 연소의 4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첫 번째 가연물입니다. 산소와 결합하면 흡열 반응을 한다. 땡이죠. 자, 발열 반응을 해야지만 우리가 연소한다고 그랬고 흡열 반응은 우리가 불연성 물질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뭐 질소 산화물들 해당되겠죠. 두 번째 산소. 연소의 화학 반응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뭐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산소는 조연성, 지연성 물질로 연소를 지원하거나 연소를 도와주는 그런 물질이죠. X. 점화원의 적외선은 점화원이 될 수 있다.
당연한 얘기죠. 광선들 되잖아요. 적외선, 자외선. 자, 빛 받으면 어때요? 뜨겁죠. 그렇죠? 다 점화원이 될 수 있다. 연쇄 반응, 할론, 할로겐 화합물은 연쇄 반응을 활발하게 한다. 아니죠. 할론이나 할로겐 화합물은 뭐예요? 연쇄 반응을 끊어주고 막아주고 억제해주죠. 그래서 연쇄 반응을 억제하는 그 소화약제들이 할론이나 할로겐 화합물이죠. 그래서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겠네요. 16번입니다. 화제의 성장 단계에서 각 단계별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겠습니다. 1번. 내화 구조 건물에서 초기는 실내 온도가 아직 높지 않은 시점이다. 그렇죠. 목조 건물 같은 경우는 실내 온도가 빠르게 상승합니다. 왜요? 탈물질이 너무나 많거든. 그렇죠. 내화 구조 건물에서는 초기는 아직 실내 온도가 아직 높지 않은 시점이다. 맞는 얘기죠. 천천히 올라가죠. 내화 구조 건물에서 성장기는 실내 전체가 화염에 휩싸여 있는 플래시 오버 현상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내화 구조 건물에서 점점 그 안에 가연성 가스들이 생기고 천장에 가연성 가스가 꽉 찹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갑자기 온도가 발화점 이상이 팍 돼버리면 어때요? 뭐가 발생됩니까? 실내 전체 실내에 있는 모든 가연물이 한 번에 불이 다 붙어버리는 뭐가 발생한다? 플래시 오버가 발생한다. 그게 어디서 일어났어요? 성장기에서 일어났죠. 이렇게 플래시 오버가 발생되면서 그 다음 뭐로 넘어가나요? 최성기로 넘어갔죠. 그죠? 초기, 성장기, 최성기, 마지막에 감쇄기 또는 감퇴기라고 했습니다. 목조 건물은 최성기에 빨리 도달하는 고온 단기요. 맞네요. 빨리 타버리고 빨리 온도가 올라가서 빨리 타버리고 빨리 끝나는 고온 단기형 맞고요. 내화 구조 건물은 최성기에 이른 온도를 빠르게 낮춰 감쇄기까지 빠르게 도달한다. 아니죠. 내화 구조는 천천히 올라갔다 이렇게 갔다가 천천히 이렇게 떨어질 거고요. 자, 목조는 어때요? 여기서 이렇게 끝나겠죠. 그죠? 얘보다 온도 훨씬 높게 올라갔다가 빨리 끝나는 거. 여기 서서히 올라가다 서서히 떨어지는. 자, 답은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네요. 자, 17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연기의 확산 속도를 옳게 설명한 것은 이라고 나왔네요. 자, 수평 방향으로 이동할 때 그때 속도 얼마였어요? 초당 1.5에서 2가 아니라 뭐예요? 0.5에서 1m/s였죠. 그죠? 틀렸고요. 수평보다 수직 방향일 때 더 빨리 확산된다. 얘가 맞네요. 옆으로보다는 위로 올라갈 때 훨씬 빨리 확산됐고요. 수직 방향으로 이동할 때 분당 2에서 3m/s의 속도로 이동한다. 맞아요? 분당이에요. 우리 다 초당이에요. 초당. 그쵸? 그래서 얘도 틀렸고요. 화재의 최성기일 때 연기의 수직 이동 속도는 얼마예요? 3에서 5m/s로 가장 빠르다죠. 빠르다. 맞나요? 그렇죠? 다 초당 얘기하는 거 초당. 그래서 다 맞는 것은 2번이 되겠네요. 물체가 화염과 직접 접촉하지 않고 불이 붙었대요. 그럼 얘는 뭐야? 대류도 아니고 전도도 아니고 뭐예요? 복사죠, 복사. 복사. 실제로 화염 접촉에 의한 거는 뭐 불티나 그죠? 비화 이런 것들이 있겠네요. 답은 3번. 우리 플래시오버가 일어나는 원인도 뭐예요? 그 안에 실내 건축물, 내화 구조의 화재일 때 그때 열이 전달되는 것도 다 복사에 의해서 전달되죠. 화재의 종류와 적응성 있는 소약제가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올바른 것은 자 K급 화재 할론 소화약제, A급 화재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C급 화재 물, B급 화재 포소약제. 답 뭐예요? 답은 4번이네요. B급이 유류화자니까 그 유류 표면을 거품, 포로 덮어서 우리가 질식 소화를 하게 돼 있죠. 4번이 맞고요. C급 화재, 전기 화재, 통전 중인 전기기기의 화재인데 거기다 물 뿌렸다 어떻게 돼요? 나도 같이 감는데 죽는 거죠. 땡. A급 화재는 A급 일반 화재인데 이산화탄소를 뿌려봤자 어떻게 돼요? 해소가 안 돼요. 다시 불이 붙을 거예요. 그렇죠? 땡. K급 화재는 우리가 보통 일종 분말 소화약제 비노화 작용 또는 냉각 작용에서 K급 약제 또는 강화액 또는 뭐 일종 분말 소화약제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연소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연소 범위 나왔죠.
공기와 섞였을 때 연소가 멈추고 폭발에 이르는 가연성 증기의 부피를 의미한다. 연소가 멈추고 폭발에 이르는. 이상하네요. 가연성 증기의 부피가 상암보다 짙어지면 연소가 더 활발하게 일어난다. 상암보다 짙어지면 아니죠. 그렇죠? 가연성 증기가 여기가 하한, 여기가 상한이 있으면은 상암보다 더 짙어지면은 연소 안 일어나죠. 요 범위 안에서만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얘는 x. 하한 값이 클수록 상한 값이 작을수록 위험성이 증가한다. 하한 값은 낮을수록 상한 값은 더 클수록. 왜요? 그래야지만 뭐가 돼? 연소 범위가 넓어지니까. 그래서 틀렸네요. 압력과 온도가 상승하면 연소 범위가 확대되어 위험성이 증가한다. 그렇죠? 압력이나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 연소 범위가 확대됩니다. 그래서 위험성이 증가한다. 얘가 맞죠. 여기는 말이 안 되는 게 공기가 섞였을 때 연소가 멈추는 게 아니라 연소가 확대돼서 폭발에 이르는 과정이에요. 맞죠? 그래서 얘가 틀렸습니다. 답은 4번 되시겠네요. 자, LPG, LNG 얘기 나왔습니다. LPG가 뭐예요? 액화 석유가스, LNG가 액화 천연가스, 도시가스였죠. LNG의 주성분은 프로판, 부탄이다. 맞아요. LNG는 메탄이었고요. LPG가 프로판, 부탄이었죠. X. LNG의 가스누설 경보기 연소기로부터 수평거리 몇 미터? 8m 이내에 위치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LPG 공기보다 무겁다고 했습니다. 탐지기 상단이 바닥면으로부터 상방 30cm 이내에 위치해야 한다. 얘가 맞고요. LNG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였습니다. 탐지기의 하단이 바닥면이 아니라 천장면으로부터 하방 30cm 이내에 위치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야 맞겠네요. 그죠? 그래서 맞는 거 답은 3번이 되시겠습니다. 22번 문제, 위험물 문제입니다. 1류에서 6류 위험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류 위험물과 6류 위험물은 산화제로 쓸 수 있다. 산화제라고 하면 뭐였어요? 우리가 여기 안에 산소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렇죠? 산소 공고원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1류 위험물 이름 뭐예요? 산화성 고체, 6류 산화성 액체. 네, 맞습니다. 맞고요. 5류 위험물은 자기 반응성 물질로 산소 없이도 스스로 연소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건 맞죠. 5류 위험물은 내 자신이 가연물이지만 내가 모두 갖고 있어? 산소 갖고 있어. 굉장히 위험해. 우리 폭탄 같은 TNT, 그다음에 다이나마이트 들어간 니트로글리세린 같은 게 여기 사용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3번이요. 3류 위험물은 물에 반응하지 않으나. 3류 위험물 이름 뭐예요? 3류 위험물 이름이 자연 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이에요. 금수성이 들어갔잖아. 물과 반응하지 않으나. 이미 끝났네. 자연 발화의 위험이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옳지 않은 거 3번이 되겠네요. 4류 위험물은 공기와 혼합하여 가연성 혼합기가 생성되면 연소 또는 폭발을 일으킬 수 있다. 4류 위험물은 인화성 액체죠. 그죠? 거기서 계속 유증기가 나와서 유증기가 산소와 결합을 합니다. 공기와 결합하면서 뭐가 만들어져요? 가연성 혼합기가 만들어지죠. 그러면 산소랑 가연성 증기랑 잘 섞인 게 바로 뭐예요? 가연성 혼합기죠. 얘가 어느 안에 들어와? 연소 범위 안에 딱 들어왔을 때 점화원이 있어. 그럼 폭발하는 거죠. 그죠? 얘는 맞는 얘기.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3번 전기 화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뭐 상식적인 문제죠. 누전이 생기지 않도록 누전 차단기를 설치한다. 맞고요. 단선이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래된 전선은 교체한다. 과전류를 받기 위해서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한다. 고열을 발생시키는 백열전구에는 비닐 코드 전선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비닐이 아니죠. 고열을 발생하는 데는 비닐 쓰면 안 되고 뭐예요? 고무 코드 전선, 고무 코드 전선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24번 제4류 위험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4류 위험물 자기 반응성 물질이다. 땡. 아니죠. 자기 반응성 5류 위험물이었죠. 4류 위험물 이름 뭐예요? 인화성 액체죠. 물보다 무겁고 증기는 공기보다 가볍다. 기름이잖아. 기름, 4류 위험물. 물보다 가볍고 증기는 공기보다 무겁다. 유증기는 바닥으로 가라앉는다. 공기와 혼합되면 연소 및 폭발을 일으키기 어렵다. 아니죠. 가연성 혼합기 만든다 그랬잖아. 아니죠. 인화성 액체로 휘발유, 아세톤 등에 해당된다. 그죠? 휘발유, 아세톤, 등유, 경유, 중유 이런 것들 전부 다 인화성 액체 포함된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25번 다음 중 종합방제실은 어떤 법령에 의해 설치되는가? 자,
소방기본법, 소방시설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뭘까요? 그렇죠. 우리 초고층 건물에만 설치된다고 그랬잖아요. 종합방제실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25번까지 해서 1과목이 끝난 거예요. 요 1과목까지 여러분들이 채점을 해서 몇 개 맞아야 돼? 적어도 10개 이상은 맞아야지만 뭐야? 꽈락이 아니에요. 맞아요? 전체 다 합친 게 아니라 뭐라고? 여기까지 해서 10개 이상은 맞아야 돼. 맞아야 돼. 그래서 한번 여기까지 채점해 보시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후반부 쪽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